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 창작, 시 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과 워즈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시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이라고 하는 시인은 중국의 시선으로 되게 유명하죠. 시의 신선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어, 서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따뜻한 봄이 아지랭이 낀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주었도다. 여기서 이 문장력을 대자연이 빌려줬다는 것은 자연이 이200 그 시인 자신에게 문장력을 빌려줬다. 다시 말하면 영감을 줬다는 거죠. 인스퍼레이션 이걸 줬다는 의미죠. 또 이 워즈워드 같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은 모든 훌륭한 시는 힘 있는 감정의 자발적 흘러넘침이다라고 해서 영감설, 인스피레이션 시어리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백과 워즈워드는 둘 다 이렇게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영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와 영감을 좀 보면요. 시는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 신이 써준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시 300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라고 이제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시 300편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라 이런 말 있죠. 이제 이게 이제 공자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는 시를 말한다기보다는 시경을 말하는 거죠. 공자가 이제 시경이라는 책을 편집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무슨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황무지를 쓴 시인이죠. 시인이자 비평가인데 이분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하는 이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상징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걸 이야기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쓰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먼저 시쓰기에도 육하원칙.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 있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사물시의 경우는 제목에 나오는 말을 시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딴청을 부려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목에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을 물론 이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 또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도 있고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두 줄에는 한 문장을 끝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이렇게 막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두 줄, 길면 세 줄 정도 이렇게 끝내는 게 좋다는 거고요. 또 시 속에다가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남들이 그리고 이제 남들이 쓰지 않는 내용을 시로 써라. 그러니까 좀 시를 쓰긴 써도 좀 참신한 걸 써라는 의미죠. 그리고 진달래꽃을 주제로는 아무리 써도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을 썼으면 난 다른 거 있죠. 다른 어떤 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보라는 거죠. 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쓰면 산문이고요. 불필요한 말을 제거하면 운문이다.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일단 크게 쓴 다음에 불필요한 걸 제거해 가면서 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는 짧게 끊는 게 좋다. 독자들은 감상을 사지 않고 이야기를 산다. 그러니까 감상보다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는 종이컵을 만약에 대해서 시를 쓴다고 하면 그 종이컵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종이컵 너머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일회용 종이컵, 커피, 그러면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나무. 그러면 숲, 그러면 숲이 많은 곳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그러면 생명, 환경, 삶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물실 쓸 때는 사람의 특징만 쓰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 대해 쓴다면 그가 입을 벌리면 사람들은 바싹 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 스피커를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손목시계라는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이건 제가 쓴 시인데 마지막 연에 부끄러움 가득한 너는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도는 1m 앞 연인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손목시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손목시계 이렇게 딱 하면 1m 정도 눈에서 보이죠?
일미타합 연인이라고 제가 이제 썼습니다. 자, 인칭 은유 심상법에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있습니다. 1인칭은 나, 그러니까 설명형이고요. 나에 대한 2인칭은 너, 직설화법이고요. 3인칭은 그나 그녀. 그러니까 주로 이 3인칭이 이제 상당히 인칭 은유 심상법에서는 효과적이다. 물론 1인칭과 2인칭도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인칭 은유 심상법에 헌화가를 헌화하다라는 시를 제가 썼는데, 이것은 이제 헌화가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에 있는 꽃의 입장에서 쓴 그 시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절벽에 핀 철쭉꽃이 있는데 이 수로 부인이 이 꽃을 좋아해서 따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는 그 절벽에 있는 꽃을 사람의 관점으로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수로 부인이 보고 이런 내용으로 쭉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사물인데 그 사물을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헌화가의 원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강릉의 신곡항의 버스 정류장에 가면 실제로 헌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도 이 헌화가가 이제 그 간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릉 신곡항입니다. 이게 신곡항이고요. 여기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그 헌화가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유심상법은 첫 번째 이제 묘사심상법. 이건 이제 말놀이, 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프라면 이렇게 이제 제가 쓴 시가 있는데 라면이라는 게 먹는 라면도 있지만 뭐뭐 라면이라는 라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라면 중에 이프라면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라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놀이식으로 이제 쓴 시가 있고요. 또 김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 김을 이제 바다냄이 가득한 그라고 3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표현을 했죠. 미국의 북동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리워서 이 완도가 김으로 유명하니까 해석정을 타고 왔고 영양제를 안 먹어도 비타민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은유심상법에서 또 성찰심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반성하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걸 이제 성찰심상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찰심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을 관찰해서 마음을 연결시키는 시죠. 예를 들면 이제 갈매기 사시사라는 제가 시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갈매기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기승을 부릴 때 월미도를 향해서 이제 표를 사고 유람선을 탑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서커스단의 공연 이걸 이제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서커스단의 공연으로 썼습니다.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무심한 무인데 이거 오타 나왔네. 무심한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지 모르겠다. 이건 이제 윤선두의 어부사시사의 하사 2의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유심상법 중에서도 상상심상법이 있는데 인간은 되게 모든 걸 상상할 수가 있죠. 이미지네이션. 콩쥐팥쥐에서도 이런 그 항아리를 막아주는 두꺼비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심청전에서도 심청이 빠졌을 때 인당수에 연꽃이 이제 이렇게 감싸서 위로 올라오죠.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작가의 상상력은 어마어마한 가치다. 이 J.K. 롤링이라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이 여류 작가가 이 해리포터를 써서 엄청나게 그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았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한 것은 이루지 못한 게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주선,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레이디오까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그 마법의 볼펜이라는 시를 가지고 상상시를 써봤습니다. 어느 날 낡은 볼펜을 주워왔는데 이 볼펜을 쥐고 있으면 막 생각하는 게 다 써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우아시라는 것은 약간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인제 참새 사랑법이라는 시를 가지고 제가 인제 한번 써본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새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상시는 돌이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VR 안경을 들여다보다가 인제 제 시가 하나 있습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반찬 가게에 들려서 근데 인제 잡채를 보면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해 주시던 잡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군대 시절로 회상을 하는 거죠. 가족 사진을 찍고 싶었고 기대하는 날 잡채를 해 주셨고 인제 잘 나왔다고 사진이 뭐 이러면서 인제 과거를 쭉 회상하는 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빨간 고무대야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예전에 그 자취하던 시절에 이 고무대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시 쓰는 단계는 이렇게 여러 개 3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적 진실을 발견하는 단계, 이게 인제 씨앗을 파종하는 단계고요. 시적 발상, 새싹이 발아하는 단계. 그다음에 시상의 전개는 새싹을 키워서 꽃을 피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한번 시를 써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